대한민국 마약 수사 그 치열한 최전선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법과 과학의 전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마약 혐의를 받는 바로 그 순간부터 법정에 서기까지 수사관들이 어떻게 거의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촘촘한 증거에 그물을 던지는지 그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사관들에게 마약 사건은요, 그냥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 영혼을 갉아먹는 사회적 역병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걸 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용의자는 단순 범법자가 아니라 이 전염병의 마지막 피해자이거나 혹은 이 병을 퍼뜨리는 매개체, 딱 이 둘 중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건을 보는 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범죄가 아니라 전염병으로 보는 순간 목표는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전염병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의 첫 번째 질문은 늘 이겁니다. 이 사람은 전염의 끝에 있는 단순 투약자일까? 아니면 이 전염을 계속 퍼뜨리는 공급망의 연결고리일까? 수사의 모든 에너지가 이 사람을 둘 중 어디에 위치시킬 거냐?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이 분류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사 강도, 그리고 최종 형량까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약 수사가 왜 그렇게 숨가쁘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바로 증거가 용의자의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몸 자체가 범죄 현장이자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증거는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 수사관 입장에서는 정말 매 순간이 시간과의 전쟁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수사관들은 대체 얼마나 강력하고 과학적인 도구들을 쓸까요? 그들이 던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 증거의 그물을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의자 신병이 확보되는 바로 그 순간, 이 과학 수사 파이프라인이 즉시 가동됩니다. 먼저 소변 검사로 최근에 투약했는지 바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엔 모바일 검사로 장기간의 투약 기록을 쫙 훑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 사람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그 관계망을 아주 샅샅이 파헤치는 거죠. 굉장히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압박입니다. 이 말이 정말 모든 걸 설명해주죠. 소변 검사가 어제 오늘의 일을 보여준다면 모바일 검사는 그냥 과거 행적을 통째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을 담고 있는 일기장이나 마찬가지라서 저는 딱 한 번뿐이었어요 같은 변명은 이 과학적 증거 앞에선 정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수사의 진짜 핵심, 바로 디지털 포렌식이죠. 용의자가 저는 그냥 던지기 수법으로 받아서 판매책은 누군지 몰라요 라고 주장해도 이젠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수사관들은 텔레그램 메시지, 암호화폐 거래 내역, 심지어는 삭제했던 대화까지 전부 복원해서 그 사람의 CCTV 이동 동선하고 다 맞춰보거든요. 이런 디지털 발자국들을 통해서 공급망의 실체를 다시 그려내고 모른다는 주장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촘촘하게 수집된 증거들은 이제 법정으로 향합니다. 수사 단계를 지나서 법정에서는 이 과학적 증거들이 법의 저울 위에서 얼마나 냉정하게 평가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법정의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떤 마약을 했는지, 그리고 유통에 얼마나 가담했는지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단순 투약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일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다는 거고요. 반면에 대만은 상대적으로 형량이 좀 낮죠. 법원이 마약 범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촘촘한 과학적 증거로 무장한 검찰의 공격 앞에서 변호인들은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정말 빈틈 하나 없이 완벽한 걸까요? 바로 여기에 반격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사실 자체를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을 파고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사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절차적 위법성에 발견되면 그 증거는 독이 든 나무의 열매처럼 법정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반성한다고 말하는 대신에 치료센터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나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걸 증명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자, 이제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상황에 휘말렸다면 모든 게 결정되는 체포 직후에 이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생존을 위한 정말 실질적인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이 긴박한 상황 한가운데로 직접 데려가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방금 체포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걸린 이 중요한 골든타임에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검사를 거부한다? 이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당황해서 채팅방을 나가는 행동? 이것도 똑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보입니다. 오히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증거를 지켜야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자백과 협조의 가치를 변호사와 함께 냉정하게 계산하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바로 누가 몰래 음식에 넣었어요 같은 어설픈 변명. 수사관들은요, 수백 건의 사건을 다룬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변명은 이 사람 반성 안 하는구나, 이런 태도로 비춰서 오히려 형량만 높이는 최악의 수가 될 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형량을 높이고 자백은 퇴로를 연다. 과학수사의 그물 앞에서 피고인이 마주하게 되는 이 냉혹한 전략적 딜레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현대 마약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